직선의 위치 관계는 난이도는 이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확장하는 내용이 될 텐데 앞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위치 관계가 그래프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위치 관계라고 하는 두 직선의 관계를 확인해 보는 그런 내용이야. 자, 그림을 보다시피 직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평면 위에서 논합니다. 공간에서 논하지 않고. 자, 평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한다. 첫 번째는 평행한다. 두 번째가 일치한다. 세 번째가 한 점에서 만난다. 많이 본 거 맞아? 자, 그래서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냐는 크게는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로 구분을 합니다. 어떤 도형들의 관계는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로 구분을 하는데 그럼 만난다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날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직선끼리니까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고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날 때가 있고 안 만날 때가 있다. 이해되죠? 그럼 이 세 가지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확인을 할까? 이런 얘기인 거거든. 자, 그러면 평행하려면 두 직선의 기울기와 y절편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직선과 y는 m-x 더하기 n-라고 하는 직선이 있어. 자, 그러면 평행할 때는 기울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y절편은 어때야 될까?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기울기로 지나가는 점이 다르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럼 일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울기가 같고 지나가는 점도 같아야겠지. 자,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어떻게 되냐? 기울기가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 표현에서는 기울기하고 점을 m과 n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방정식의 표현도 있겠지. 자, 직선 하나와 또 다른 직선. 자, 두 직선을 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 a-x, b-y, c-. 자, 그러면 평행하려면 뭐가 같아야 되냐? 기울기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같아요, 평행해요 라고 하는 걸 교점의 개수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자, 평행할 때는 교점이 없어. 해가 없어. 그 다음 일치할 때는 해가 무수히 많아. 한 점에서 만날 때는 해가 오직 하나야. 자, 해의 개수로 표현한 밑에 있는 빨간색 글씨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과정이야. 연립방정식의 해. 해가 없다. X개수 비율과 Y개수 비율은 같고 상수항 비율은 다르다. 해가 무수히 많다. X개수 비율과 Y개수 비율과 상수항의 비율이 모두 같다. 그러니까 똑같은 식이다. 해가 한 쌍이면 X개수 비율과 Y개수 비율이 달라요. 자, 이렇게 표현한 게 해에 대한 해석으로의 표현인 거예요. 자, 우리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데 처음에 썼던 기울기하고 y절편의 표현과 지금 개수의 관계로의 해에 대한 표현 둘 다 연결되겠니? 자, 이게 두 가지가 기본인데 요 한 점에서 만납니다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을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한 점에서 만나긴 만나는데 어떻게 한 점에서 만나냐? 수직으로 만나는 관계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수직. 자, 그래서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요.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게 됐을 때의 조건이 추가가 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앞에 있는 세 가지는 우리가 배웠던 걸 다시 확인한 거고 추가가 되고 있잖아. 이 추가가 되는 내용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수직이 됩니다는 요 함수적인 표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서로 곱하면 음의 역수다. 라고 선생님이 표현할 거야. 음의 역수. 뭔 말인지 알겠어? 곱하면 1 나오는 게 역수고 부호가 반대니까 음의 역수다. 자, 그러면 요 방정식에서의 표현에서는
A, B, B의 곱이 0입니다. 라고 하는 둘의 기울기 가지고 만드는 식이 나오게 돼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는 졸업할 때까지 쓰실 거고, 요 A, B, B의 합이 0입니다는 요 단원 들어갈 때만 쓰시면 돼요. 요 단원 들어간 시험 범위일 때만. 자, 요 내용들이 이제 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두 직선의 평행 조건, 수직 조건. 그 중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얘네들을 이제 정리한 표가 있을 겁니다. 자,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 자, 이제 이야기했던 게 바로 요 표예요. 그래서 요 함수 표현일 때의 평행, 일치, 한 점, 수직. 그다음 방정식 표현에서의 평행, 일치, 한 점, 수직. 자, 그래서 여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대로 쓸 거예요. 공식처럼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식, 요건 이제 요 녀석을 특히 중요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얘네들이 모두 중요합니다. A-하고 A, B-하고 B, C-하고 C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은 요 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썼던 거 그대로 볼 거고요. 얘는 별로 쓰진 않긴 하는데 요 내용도 우리가 잘 써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어떤 게 있다? 평행, 일치, 한 점. 한 점 중에 수직 조건이 있다. 수직이 굉장히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개념 익히기. 자, 두 직선이 평행할 때의 값을 구해라. 자, 평행할 거니까 A 얼마? 마이너스 3. 그쵸? 자, 밑에 있는 건 평행하려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X 개수 비율 1분의 A, Y 개수 비율 A분의 4. 자, 갖다만 놓고 풀면 끝나면 안 되고 여기에 상수항의 비율이 달라요도 꼭 써야 돼요. 아, 반대로 썼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자, 그러면 요 식을 풀려면 X자로 곱하면 A제곱은 4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A는 풀마 2가 되는데 그 중에 대입해서 얘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기가 섞여서 나올 때가 있어요. 평행과 일치는 같이 섞여서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뒤쪽 부분을 확인을 해라. 그래서 X, 지금 여기다 쓰고 있구나. X 개수 비율과 Y 개수 비율은 같고 상수항 비율은 달라요. 그래서 A 값이 요걸 만족하는 애가 나오면 걔를 버려야 됩니다. 평행 조건에서는. 자, 99번. 두 직선이 일치할 때, 마찬가지 일치하려면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같아요. A는 마이너스 5고 B는 5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일치하려면 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 X 개수 비율, Y 개수 비율, 상수항의 비율이 모두 같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해서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이게 이렇게 같으니까 B는 마이너스 9예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런 거야. 개수 비율로 푼 것도 되겠습니까? 자, 100번. 다음에 두 직선이 수직일 때, 자, 수직 조건 뭐였어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 A 더하기 B는 0이다. 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음의 역수. A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 음의 역수. 자, 다음, X개수의 곱, Y 개수의 곱, B'는 0.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 자, 이렇게 해서 A가 마이너스 1 또는 3인 걸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자, 아까 체크한 그 식만 알면 다 풀겠지요? 그걸 그대로 그냥 쓰는 거야. 자, 필수 예제 가볼게요. 자, 10번. 두 직선에 대하여 다음에 답해보자. 두 직선이 평행, 두 직선이 수직. 자, 평행 조건. 개수 비율.
x계수 비율은 y계수 비율과 같고 상수항과는 다르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거 x자로 풀면 a제곱은 a 플러스 2. 자,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자, a가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온 거예요. 자, a가 마이너스 1 또는 2. 자, 그런데 요 2를 대입하면 같아지죠? 그래서 버려라. a가 2일 때는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일 때 평행이고 2일 때는 일치다. 2번. 두 직선이 수직. 자, 수직. 자, 방정식 형태로 나오면 자, 두 직선의 수직은 x계수, y계수 곱의 합이 0입니다. 이거 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x계수 곱하면 a. 이 b-는 0. a제곱 플러스 3a는 0. a는 0 또는 a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a는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0 버리고 마이너스 3이 두 번째 식의 값이 됩니다. 무난합니까? 식만 알면 바로 풀 수 있겠죠? 별거 없어요 지금. 자, 11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평행하고 x절편 사이인 직선을 구하세요. 자, 오랜만에 또 직선을 구하세요가 나왔어. 직선을 구하려면 두 가지 정보인데 일단 x절편이 나왔어. 4,0 지난데. 자, 다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다 했으니까 여기서 무슨 정보를 주고 있다? 기울기를 뽑아라. 여기서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 증가량 2분의 y 증가량 4. 기울기는 2고요. 4,0을 지나요. 어떻게 쓸까? y는 m x-x1 더하기 y1 0이니까 생략. 되겠죠? 자꾸 이걸 신경 쓰셔야 돼요. 자, 점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자, 점 좋네. 자, 직선의 수직인 직선. 자, 직선의 수직인 직선 역시 무슨 정보 줬다? 기울기 정보를 줬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 뽑는 거 그래서 필요한 거야. 기울기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b분의 a. 기울기 얼마? 2분의 3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 음의 역수. 음의 역수. 기울기 지나가는 점. 됐어요? y는 m x-x1 플러스 y1. 됐죠? 오케이. 기울기 정보를 잘 찾으면 됩니다. 자, 12번. 중요한 거 나왔네요. 자, 이제 응용입니다. 기본적인 상황은 다 보셨어요. 자, 12번의 중요 표시. 무엇이 중요한 표시냐?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구하는 거를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두 점 사이의 선분인 그 수직 이등분선은 어떤 정보로 구할 거냐? 자, 직선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자,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다. 조건을 두 개 찾으라는 겁니다. A, B를 구해야 되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지나가는 점의 정보나 기울기의 정보를 찾아야 돼요. 수직 이등분선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A점이 있고 B점이 있대. 그러면 A하고 B를 수직으로 이등분한대. 이렇게. 자, 뭐로 이등분한대? 수직이래, 수직. A, B에 하는 선분과 직선이 수직이래. 그럼 수직 정보를 써야겠지. 그럼 수직 정보에서 뭐가 얻어지는 거야? 이걸로 기울기를 찾아라. 기울기로. 자, 두 번째는 그냥 수직이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직이면서 뭐 한대? 수직이면서 2등분을 한대. 2등분. 이 직선이 선분을 2등분한대. 그 말은 요 왼쪽 오른쪽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어디를 지난다는 거야? 선분의 정가운데를 지나겠지? 중점을 지난다니. 중점. 그래서 두 번째는 중점 조건을 이용해서
지나가는 점의 좌표를 찾아라. 이 두 가지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기울기에 대한 정보, 지나가는 점에 대한 정보. 되겠습니까? 두 가지 정보. 자, 그러면 기울기는 A, B 사이의 기울기. X 증가량 4분의 Y 증가량 마이너스 8. 자, A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럼 내가 찾는 기울기는 얼마다? 음의 역수 2분의 1이다. 다음, 지나가는 중점 좌표. 중점 좌표는 자, 2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2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자, 그러면 기울기, 지나가는 점. 직선을 구할 준비 다 됐죠? 두 개의 정보 다시 한번 보십니다. 무슨 정보를 찾아라? 수직 2등분. 말 그대로 수직 2등분.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 요걸로 기울기하고 점을 찾아라. 자, 그러면 직선을 구하는 거는 끝났어요. 자, y는 mx-x1 플러스 y1. 자, 선분의 수직 2등분선 두 개의 정보. 뭐하고 뭐로 찾는다? 수직 조건으로 뭘 찾는다? 기울기. 2등분 조건 어딜 지난다? 중점. 됐죠? 상황 오케이? 그래야 되겠어? 얘들아, 근데 수직 2등분선 우리 좌표 표면할 때 선생님이 언급했던 거 혹시 기억나니? 수직 2등분선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였는지? 뭐 그런 거 있었잖아. AP는 BP인 X축 위의 점 P. 두 점과 거리가 같은 Y축 위의 점 Q. 우리 앞에서 평면 좌표할 때 이런 거 얘기했었고, 그때 이걸 만족하는 애는 A가 있고 B가 있고 그것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P가 있어. 그러면 이 거리가 같아. 그래서 이 녀석의 다른 이름이 수직 이등분선 위에 한 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었거든.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수직 이등분선 위에 한 점. AP는 BP를 만족하는 점 P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 P가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표현들도 나왔을 때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또 나왔다. 뭐 나왔니? 발전. 발전 예제인데. 그러니까 제목 딴지를 걸자면 교재의 표현이 이런 건 발전. 그다음 뭐 실력업. 풀면 실력업. 뭔지는 알겠는데. 발전인데 중요한 거는 별표 친다 그랬죠? 그래서 별표입니다. 우리가 도형을 공부하면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중요해라는 말을 선생님이 많이 한다 그랬지? 자, 위치 관계를 가지고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아니고 이번에는 세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세 개의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럼 세 개의 직선이 나타내는 위치 관계를 모두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어떤 관계들이 있을 수 있나? 자, 세 직선이 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세 개가 모두 평행해. 모두 평행해. 이렇게. 이럴 수 있겠지. 그 다음은 그럼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셋 중에 두 개가 평행해. 두 개가 평행해. 이렇게. 셋 중에 두 개가 평행, 나머지 하나는 만나는.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이제 평행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야. 평행한 게 하나도 없는데 걔네들이 하나도 없으면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겨. 교점이 하나. 마지막은 그냥 무작위로 세 직선이 막 아무데나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세 직선이 만들어내는 위치 관계는 총 이렇게 네 가지예요. 물론 더 짜잘한 걸로 셋 중에 두 개가 일치해요. 이런 거 말고 일치하는 거 빼고 어느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직선일 때의 위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문제가 원하는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거는 몇 가지입니까? 앞에 세 가지죠. 삼각형을 이루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지는 거야.
세 직선의 위치 관계 표현할 때 삼각형이 만들어져요와 그렇지 않은 걸로 가는 거야. 그러면 삼각형을 이룬다를 구해라 해도 이걸 찾는 거야. 이루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걸 찾는 거야. 왜냐하면 얘네들의 관계는 너무 다양해. 세 직선이 막 아무렇게나 막 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상황은 얘네들인 겁니다. 평행인 상황,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 이거나 추적할 수 있어. 얘는 너무 다양하다 상황이. 자, 그러면 일단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할 수 있을까? 직선 1과 2가 나와 있는데 둘의 위치 관계를 눈으로 쓱 봅니다. 둘이 위치 관계가 어때요? 기울기가 같아 달라? 둘이 기울기가 다르지? 그러면 이미 얘네 둘이 만나고 있지? 그러면 얘는 나올 수가 없지? 자, 그러면 얘가 세 번째 직선이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둘이 평행할 수 있어. 그럼 첫 번째는, 첫 번째 직선과 세 번째 직선이 평행할 수 있어요. 또는 두 번째 직선과 세 번째 직선이 평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요렇게 평행하던가, 요렇게 평행하던가. 오케이? 세 번째는, 자, 이 경우에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잖아. 세 직선이. L1과 L2의 교점을 L3가 지난다. 요게 우리가 찾는 세 번째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L1, L3가 평행하대요. 평행하다. X계수 비율. X계수 비율 5분의 1은 Y계수 비율 마이너스 K분의 마이너스 1은 상수항 비율과 다르다. 자, 0이니까 당연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때 K는 5가 나와요. 자, 두 번째 직선과 평행. 자, 역시 X계수 비율은 Y계수 비율은 상수항과 다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K는 마이너스 5가 나오죠. 자, 세 번째. 둘의 교점을 먼저 찾아야 돼요. 연립해서. 자, X-Y는 0과 X 더하기 Y는 2. 자, 둘을 더해주면 2X는 2, Y는 1. 자, 그러면 둘의 교점, 여기가 1,1인 거예요. 1,1을 세 번째 직선이 지난다 했으니까 X에 1 대입하고 Y에 1 대입해주면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K의 값이 이렇게 얻어진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K의 값은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어떤 상황을 살핀다?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자, 지금의 삼각형을 이룬다,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멘트를 다음과 같이 바꿔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세 직선의 위치 관계로 인해서 영역을 몇 개로 나눴냐. 영역을 몇 개로 나눴냐. 영역에 대한 걸 잠시 부연 설명하면 자, 좌표 평면은 영역을 몇 개로 나누는 겁니까? X축, Y축으로 영역을 몇 개로 나누는 겁니까? 4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야. 4개로 나눠지니까. 그래서 두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영역은 4개예요. 이걸 가지고 자, 그러면 이 3개가 평행하면 영역을 몇 개로 나눌까요? 4개의 영역으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평행한 세 직선으로는 영역을 4개로 나누는 겁니다. 평면을. 자, 종이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이 평행한 가위질 3번 한다고 생각하면 종이가 4조각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되죠? 자, 두 번째는요. 자, 그러면 얘는 영역이 몇 개로 나눠지는 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영역으로 나눠진다. 이런 거예요. 두 직선이 평행하면. 자, 세 번째 경우 영역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 그죠? 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개의 영역이 되죠. 7개. 이해됐어? 자, 그러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평면을 몇 개로 분할한다? 6개.
6개로 분할한다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는 같은 말일 거야. 이해돼? 그래서 세 직선이 영역을 6개로 나누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하세요. 정확하게 같은 문제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영역의 개수와 삼각형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연결되겠어? 형은 알겠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똑같은 문제죠? 어떤 경우가 있다고요? 케이스가? 얘가 L1, 얘가 L2, 얘가 L3. 첫 번째는 L1과 L3가 평행. 두 번째는 L2와 L3가 평행. 세 번째는 둘의 교점을 지난다. 이렇게 직접 내가 세 가지를 떠올려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상황을 만들어서 푸는 게 되게 어려운 거야. 연습해 보세요.